대한민국 국민 4분의 1이 겪는 현대인의 영원한 적 복부 비만. 출렁이는 뱃살, 복부 비만이 중년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신 곳곳으로 퍼져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내장 지방이 복부 비만의 주범. 혈관 속 과도한 내장 지방은 고지혈증, 고혈압은 물론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까지. 아버지도 뭐 당뇨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심장병에다 뇌출혈,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언니는 또 이른 나이에 암으로 갔고, 그다음에 제 차례거든요, 지금. 과식이나 야식, 칼로리가 높은 염분과 단분 섭취 등 나쁜 식습관이 내장지방 발생의 주범입니다. 쉽게 혈관에 유입되는 내장지방은 관상동맥을 막아 돌연사의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방치하는 순간 주요 장기들까지 망가뜨려 암까지 부르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몸속 시한폭탄 내장지방. 내장지방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가로운 오후, 공원에 나와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멀찍이 바라만 보는 성혜 씨. 아이고, 저 어머니도 열심히 운동하시네. 나도 배 들어가게 운동을 좀 해볼까. 짧은 옷을 입고 배를 좀 안심하고 내놓고 다녀도 되게끔 먼저 다리 운동이 좋은가, 배는. 뱃살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 고민이 깊은 그녀인데요. 마음 먹으면 언제든 살을 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배로 집중된 내장 지방은 달랐습니다. 좀 자신감이라고 할까? 그냥 내가 맘만 먹으면 뺄 수 있어, 항상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수락산 제가 열심히 다니는데 산에 걸어서 워킹해서 배가 좀 빠지는 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뭘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 순간 뱃살과의 전쟁을 다짐하지만 언제나 음식의 유혹 앞에 흔들리기 마련이죠. 떡, 내가 좋아하는 떡을 꺼내놓고. 이건 한 개씩 팔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000원씩이요. 모찌 팥들은 거? 이것도 맛있지. 가래떡 아침에 뽑은 거예요? 네. 요거 하나만 담백하게 한번 살 안 찌게 먹어볼까? 이건 다 살찌는 것들이니까. 이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것까지만 먹을래. 얼마예요? 13,000원. 성혜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떡을 한가득 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합니다. 도무지 빠지지 않는 뱃살과 사투 중인 성혜 씨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다 보고 못 먹는 떡이 되고 있지. 이거 한번 볼까? 내가 이거는 다이어트의 표본으로 남겨둔 건데 아마 못 입을 거야. 이게 10kg 덜 쪘을 때. 이거가 이제 나의 다이어트의 기준이지. 아마 이만큼 덩어리 벌어져야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힙에서 걸리고 더 이상은 안 되죠. 이게 이제 예쁘게 다 내가 좀 글래머 스타일이어가지고 옷을 딱 이렇게 타이트한 옷들이 많은데 이제는 글쎄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네. 77을 사지 않아요. 그거 옷을 안 사죠. 77은 내가 자존심상 77은 안 입겠다 하고 안 사고 있는데 66이 제가 호박살이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숨 안 쉬고 입는 숨 안 쉬고 입는 거예요. 이 정도는 빼야 되지 않을까. 안 들어가죠. 아이고. 뱃살을 빼고 다시 입을 날을 꿈꾸며 옷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다예요. 이게 나의 옷이죠. 안간힘을 쓰며 어떻게든 우겨 넣어보지만 문제는 바로 뱃살. 얘가 스판이 아니라서 숨이 얘는 끊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얘는 숨이 끊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과거 아담한 키에 50kg을 넘어본 적이 없는 날씬한 체형이었던 성혜 씨. 20여 년 전의 세월을 호텔리어로 일하고 퇴직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는데요. 호텔에서 좀 낮은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충실히 하자. 하루가 열흘 되고 열흘이 1년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걸 또 이쁘게 봐서 뭐 교수도 하고 뭐 나가서 남들 앞에 서서 강의도 하게 되고. 하지만 갱년기 이후 급격히 뱃살이 불기 시작했답니다. 뭐야 이게 맞는 거야? 심각한 복부 비만 상태. 다 살이 복부로 모이니까. 근데 지금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그게 이제 뭐 혈압이나 뭐 혈당도 왔다 갔다 막 콜레스테롤도 이렇다고 하니까 이거는 단순히 핏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앞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그 약은 뭐예요? 콜레스테롤 약이요.
320 몇인가? 좀 조심, 전체적으로 지금 다 신호가 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살이 전체적으로 위험을 불러오고 있구나 싶어서. 심각한 내장 지방으로 혈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수년째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최근엔 당뇨 위험 진단까지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뇨에 특히나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뭐 아버지도 뭐 당뇨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심장병에다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언니는 또 이른 나이에 암으로 갔고 그다음에 제 차례거든요 지금. 나쁘게 말하면 살 맛이 안 난다고 할까? 뭔가 내가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정신적으로 일어설 수가 없는 얘가 아주 큰 돌덩어리더라고요. 복부 비만으로 불안한 중년을 보내게 된 성혜 씨. 먹어볼까? 근데 하나도 아이고 2개를 덜 산 것 같으네. 또. 이런 걸 두고 언행 불일치라고 하던가요. 뱃살 걱정은 어느새 하얗게 지워지고 5, 6인분 돼 보이는 양을 홀로 행복하게 즐기는 그녀. 닭가슴살이라 생각하고 먹으면 되지 뭐. 먹고 운동을 하면 되지. 팥도 많이 더 들었네요. 허겁지겁 많은 양의 떡들을 해치운 성혜 씨. 아이고 배불러. 배를 좀 열어야 될 것 같아. 어이구 배불러라. 그새 더 빵빵하게 불어난 배. 뱃속을 가득 채우자 이내 포만감이 밀려오고 음식물이 소화도 되기 전에 냅다 누워버리는데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성혜 씨의 오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아우 완전히 니나노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폭식. 먹을 때 되면 폭식. 안 먹으면 그냥 정말 며칠도 안 먹을 때도 있어요. 뭐 호떡, 도너츠. 매번 중요한 날은 떡을 막 시루째 해가지고 먹고 튀김, 도너츠, 빵, 과자 이런 건 너무 좋아하죠. 낮잠을 한숨 자고 난 시각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누구세요? 누나. 아이고. 야, 뭘 그렇게 줄레줄레 또 사갖고 오냐? 안 먹어. 안 먹어. 뭘 사갖고 와? 아주 맛있는 거다. 그녀의 음식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생이 선택한 메뉴는 김밥과 떡볶이. 그야말로 칼로리 폭탄 메뉴들입니다. 어머니 내 배도 만만치 않아. 그 많은 양의 떡을 먹은 건 잊은 지 오래. 떡볶이와 김밥을 첫 끼처럼 먹는 그녀. 끝날 줄 모르는 수다 속에 폭풍 먹방은 계속됩니다. 이 뱃살 때문에 문제야. 이 배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갖고 옷을 입을 수가 없어. 이거 너는 죽어도 살 안 찔 줄 알았더니 너도 찐다. 나이는 어떻게 못하나 봐. 평생 뱃살 걱정 없던 두 사람은 중년이 되고 나니 체질까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저거 뭐야? 진물이야? 바람 빠진 질보 나의 거기에 왜 누워 있어? 거의 얘한테 운동한다고 그러는데 얘한테 거의 내가 의존하고 있지. 나름대로 뱃살을 빼려 노력했지만 오랜 실패를 거듭하며 이제는 의지마저 무뎌진 성혜 씨. 편하다. 이거 편하다. 스트레칭 이렇게 하면 시원해. 시원은 하겠지. 등만 시원하겠지. 등만. 배도 늘어나. 다이어트에 대한 각오로 시작한 하루는 오늘도 실패로 저문 듯합니다. 가만있어봐. 여기 어디였더라. 성혜 씨가 오랜만에 옛 추억을 꺼내봅니다. 활력이 넘치고 날씬하고 건강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성혜 씨. 쉴 틈 없이 하루에 25시간씩 일을 해도 그러면서도 아이들도 키우고 남편도 다 생활하면서도 거뜬하게 하니까 제가 굉장히 자만했죠. 몸은 망가져 있고 그런데도 저는 꿈만 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 다시 그때 리즈 시절처럼 이 시니어로서 또 다른 어떤 활동적인 그런 시절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녀는 건강하던 리즈 시절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성혜 씨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데요. 건강에 소홀했던 순간들이 그저 후회로 떠오릅니다. 제가 조금 운동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뭐 먹는 것만 자꾸 조절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신경을 써야겠다.
혈액 검사부터 복부 초음파까지 진행.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나성희 씨의 경우에는 복부 비만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고지혈증, 고혈압을 함께 앓고 있고 또한 당뇨의 위험도 높은 분이기 때문에 계속 비만이 지속된다면 더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겠습니다. 나성혜 씨는 현재 복부 내장 비만으로 인한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아 위험한 상태. 허리둘레를 반드시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복부 내장 지방은 우리 몸속의 각종 장기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지방인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지방이 복부로 오는 건 중년 비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45세에서 65세 여성 61.4%가 복부 비만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갱년기에 접어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내장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완경이 지나면 여성도 남성처럼 내장 지방형 나이살이 붙게 되는데요. 완경 이후의 나이살은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만성질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남성은 2배, 여성은 7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뱃살이 늘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고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레이저 시절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흠뻑 나는 무더위 속에 걷기 운동이 한창인 이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 때문에 고민이 많은 60세 전혜정입니다. 늘어난 체중에 걷는 것도 쉽지 않다는 혜정 씨.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이 전혀 안 빠져요. 제가 너무 어려서 애를 낳았어요. 제가 19에 첫 애를 낳아가지고 저는 그냥 육아에만 전념을 하고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살이 더 찌더라고요. 불어난 살을 좀 빼겠다고 다이어트 해서 조금 빠지다 보면 또 관두면은 바로 또 요요가 오고 그러다가 제가 아주 정점에 찍은 그 몸무게가 80kg가 넘어요. 과거 혜정 씨는 체중 감량을 위해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 그런 노력에도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뭐 내 맘대로 어디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살찌는 음식들만 이런 거 사다가 폭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로 살이 더 많이 찐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들었던 육아와 살림에 대한 스트레스는 폭식으로 이어졌던 건데요. 특히 혜정 씨가 포기할 수 없는 음식이 있답니다. 바로 다이어트 방해꾼 빵인데요. 제가 너무 빵을 좋아하고 그래서 빵 때문에 거의 쪘을 거예요. 그 빵집 근처만 와도 그 빵 냄새가 정말 맛있는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만 맡아도 행복했어요. 어린 시절 빵집 앞을 다니며 빵 냄새만 맡아도 행복했다는 혜정 씨. 가게 밖에서 빵을 구경하는 게 하루 일과 중 하나였답니다. 당장이라도 사서 먹고 싶었지만 용돈은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빵집 주인 아저씨에게 빵 봉지 선물을 받은 혜정 씨. 그때 먹은 빵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라고 하네요. 예전에도 밥은 안 먹어도 빵만큼은 끊지 못했다는 그녀. 결국 건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살이 찌니까요. 일단은 숨이 차고 많이 오래 걷지를 못해요. 그 심한 때는 제가 조금 운동을 좀 심하게 했던 때 무릎에 물이 차더라고요. 급히 치료를 받았지만 무릎의 통증은 여전하다는데요.
예순을 넘긴 나이에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까지. 그럼에도 매번 체중 감량에 도전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지금은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유독 저를 막내딸이라고 예뻐하셨거든요. 근데 예쁜 옷도 못 입고 그냥 딸이라고 그냥 뚱뚱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셨대요. 저희 엄마가 해주신 말씀인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쁘고 날씬한 애기 엄마가 지나가니까 아이고 우리 딸도 날씬했으면 저렇게 예쁘게 입고 다녔을 텐데 하고 아버지가 많이 가슴 아파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듣고 제가 제 이 뱃살을 두드리고 제가 울었어요.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죄송한 마음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건강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현실이 서글플 뿐이라는 혜정 씨.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밀린 청소를 하는 혜정 씨. 그런데 더워. 참을 수 없는 더위가 밀려온 모양입니다. 땀나. 얼굴은 온통 땀범벅.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제가 갱년기 증상이 처음 나타난 거는 한 5년 전에 나타났었어요. 근데 요즘에 또 그 갱년기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막 스트레스 쌓여요. 일단은 화가 나, 짜증이 나고요. 불을 붙여놓은 것처럼 뜨거워져요. 그 막 땀이 비 오듯이 오다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갱년기. 문제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증상. 손이 저리고 그냥 요 발가락 있는데 발바닥까지 다 저리고 참을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저려요. 다른 때보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막 쪄요. 막 지금 허리 둘레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이 갱년기가 무서운 건가 봐요. 막 살이 너무 쪄요. 5년째 계속된 갱년기 증상. 그로 인해 뱃살은 더 찌고 건강도 무너지고 있다는 혜정 씨. 현재 그녀의 갱년기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11가지 증상을 점수화한 갱년기 자가 진단을 진행해 봤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너무 높게 나왔다. 34점이나 나왔어요. 현재 갱년기 지수는 34점으로 심각한 상태. 병원에 가야 되겠죠? 혜정 씨의 중년 건강을 위협하는 건 비만과 갱년기만이 아닙니다. 20년 전 진단받은 당뇨병도 꾸준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혈당. 매일매일 하는 혈당 체크는 이제 습관이 됐다는데요. 과연 혜정 씨의 현재 혈당 수치는? 161이네. 현재 혜정 씨의 혈당은 꽤 높은 수치였는데요. 나름 운동과 식단을 하며 관리해도 떨어지지 않는 혈당. 결국 7년 전 인슐린 주사 처방까지 받은 혜정 씨. 그러니까 아침에 그 공복 혈당 내리는 인슐린을 일단 맞고요. 또 식후 혈당 내리는 인슐린을 또 맞는데 좀 많이 먹게 되는 날은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좀 안 먹는 날은 1번만 맞는데 거의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당뇨병 약과 인슐린 주사 없이는 버티기 힘든 혜정 씨의 일상. 혹시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 하는 생각에 겁이 난다는 그녀. 무섭죠. 특히 제가 이제 눈이 조금 이렇게 뿌옇게 되는 날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당뇨가 제일 먼저 합병증이 시작하는 게 눈으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실명이 올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눈이 안 보일까 봐가 제일 무서워요.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 세월이 미련과 후회로만 남았는데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매일 체중을 확인하는 혜정 씨. 그녀의 현재 체중은 몇 킬로그램일까요? 78kg야. 또 늘었어. 이어서 혜정 씨의 최대 고민 허리 둘레도 체크해봤습니다. 과연 그녀의 허리 둘레는 약 40인치로 성인 여성 허리 둘레 정상 범위를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언니 왔다. 언니 왔어? 응, 잘 지내고 있었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언니 영자 씨. 자리에 앉자마자 혜정 씨의 근황을 묻습니다. 혜정 씨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나 언니 요즘 별로 안 좋아. 막 그냥 살도 막 푹푹 찌고 막 배. 지금 내가 허리가 2인치는 지금 더 늘은 것 같아. 운동을 해. 아, 언니 나 지금 무릎 아파서 걷지도 못해 제대로. 동생을 10년 동안 봐왔는데 살 빼려고도 많이 애쓰고 근데 또 요요요 현상 와서 또 찌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또 더 아파지고 너무 안쓰러워요.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동생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비만과 갱년기가 바꿔놓은 혜정 씨의 삶.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봐 많이 긴장되고 있어요. 먼저 최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걱정된 마음을 안고 들어선 진료실. 과연 결과는? 전혜정 씨의 경우 우선 체중은 심각한 고도 비만으로 보이시는데요. 특히나 복부 비만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부에는 내장 지방이 모이게 되는데 이 내장 지방은 뱃속의 시한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내장 지방이 과다한 경우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이상지질 혈증 및 심할 경우에는 사망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녀의 검사 결과 체중과 체질량 지수는 표준 이상, 공복 혈당 수치는 꽤 심각한 수준입니다.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해 보였는데요.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된 비만. 하지만 중년 여성의 경우 다이어트에 앞서 여성 호르몬 관리가 필수인데요. 난소의 노화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찾아오는 제2의 사춘기, 갱년기.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무심코 방치하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합니다. 갱년기는 안면홍조, 두통, 불면증, 또 우울하거나 예민해지는 등의 심리적 변화나 피로감 등이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또한 골다공증이나 근관절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에 따라 암 발병 위험까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바로 실내 수영장인데요. 평일 오전 수영에 한창인 사람들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수영 솜씨만큼은 일품인 것 같은데요. 살을 빼기 위해 수영에 매진한 지 1년째라는 그녀. 그녀의 사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은 서지연입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뱃살. 서지연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복부 비만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출산을 3번 정도 하면서 3년에 한 번씩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10kg씩 체중이 증가하면서 한 110kg까지 임신 만삭에 찍어봤어요. 결혼 후 계속해서 늘어난 체중. 출산 이후에도 생각처럼 살은 빠지지 않았고 비만은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네, 110kg까지 찌면 일단 맞는 옷 찾기가 어렵고 외부 활동하는 것도 좀 줄이게 되고요.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살이 찌면서 제일 먼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일단 소화불량, 위가 더부룩하고 배변 활동이 안 되고 위염도 같이 오고요. 지방간, 중등도 지방간도 오게 되고 위염부터 지방간,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진 건강. 지연 씨는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수영을 시작했다는데요. 뭐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걷는 게 좀 무리라 생각이 들어서 물속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수영을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1년째 그녀의 몸무게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연 씨의 일상을 지켜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하나, 둘, 하나. 긴장했어. 하나밖에 안 되는데. 야, 지금 뱃살 때문에 윗몸 일으키게 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배가 너무 많이 나왔는지 몸이 체력이 딸리는 거야.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윗몸 일으키기가 쉬울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너무 쉽지가 않네요. 이런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어떻게 말로 형용해요. 그냥 속상하죠. 신경 스트레스 확 받죠. 어딜 좀 뺐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뭐 뱃살을 많이 빼야 되는 뱃살에 히프 그쪽으로 많이 살이 쪄 있어요. 착잡하기만 한 그녀. 지연 씨 자신도 복부 비만의 심각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감당할 수 없게 불어난 뱃살. 그렇다면 서지연 씨의 체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쪘어. 지연 씨의 현재 몸무게는 87kg을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둘레는 42인치에 달했는데요. 이번엔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며 방으로 향하는 그녀. 58kg대 입었던. 살이 찌기 전에 옷을 한번 입어보기로 했는데요. 팔부터 안 들어. 안 들어가져요. 그렇다면 바지는 어떨까요? 날씬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서 이 옷을 입으니까 그때가 너무 그립죠. 네, 한번 다시 돌아가보고 싶어요. 3번의 출산을 반복하며 불어난 30kg의 체중. 그동안 뱃살을 빼기 위해 수없이 다이어트에 도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요요뿐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반복되는 요요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심해요. 그게 짜증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실패자? 패배자 이런 느낌, 인생의 패배자 이런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살이 찌기 시작할 무렵 탄수화물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각종 면과 빵을 달고 살았다는 그녀. 음식을 먹고 난 뒤엔 늘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폭식과 비만의 굴레에 빠지고 말았다는데요. 일하면서 조금 저는 밖에서 현장 일을 하는데 산에 많이 다니거든요. 오르락내리락 걸 때 숨이 너무 차가지고 사람들한테 미안하더라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호흡 조절이 안 되니까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마음이 항상 답답하죠.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왜 남들 다 하는 거 못하고 난 건강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을까? 난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해요. 건강이 악화할수록 가족을 향한 미안함은 커져만 갑니다. 전 나름대로 하는데 그거를 이행을 못해요. 못하고 배가 아파서 막 화장실도 자주 가고 소화가 안 된다고 제가 약도 많이 사다 먹이고 별짓 다 해도 도저히 뭐 이거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이로서는 부모로서 혼자서 들어놓아서 잠자리에 들면 제 생각하면 눈물이 쭈르륵 나지.
그게 안타까우니까 남과 같이 좀 예쁜 옷 좀 입고 보기 좋게 살면 좋은데 저 모습으로 살아야 되니 정말 내가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아. 점심 무렵 삼남매가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사이 지연 씨는 식사 준비 한창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바로 설향을 입힌 삼겹살구이. 하하, 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얘들아 밥 먹자. 고기 먹어. 세영아, 대구가, 태평아. 가족을 위해 정성스레 구운 고기 한 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얘들아 밥 맛있게 먹자. 진짜 맛있게 먹자. 네 그래. 맛있네. 맛있지. 맛 어때, 세영아? 고기 너무 맛있어. 태평이는? 맛있다? 대국이는? 맛있다. 많이 먹어요. 맛있게 많이 먹어. 맛있게 고기를 먹는 아이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 지연 씨의 접시만 따로 있습니다. 고기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샐러드만 먹고 있는 그녀.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식단 관리하느라고 샐러드 위주로 좀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샐러드 위주로 식단을 좀 바꿔서 노력을 하는데도 좀 살이 잘 안 빠져서 힘들어요. 수년째 단식과 폭식을 반복 중인 그녀. 과연 괜찮은 걸까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또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절식 또는 단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제한할 경우 장의 활동이 점차 둔화되고 또 장내 유익균도 함께 줄어들어서 변비나 위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또 비만을 더 심화시키기도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식단에 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연아 약 먹을 시간 됐다. 야 약 먹자. 알았어. 또 이런 것도 챙겨줘. 저 엄마 내가 먹게 안 해. 식사가 끝나고 위장약을 먹는 지연 씨. 반복되는 위염과 소화불량 때문입니다. 최근에 위가 너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표적성 위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 요즘에 먹고 있어요. 치료받느라고. 우리 남편도 부정맥과 협심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시술도 받고. 그리고 가족력이 있어요.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그러신 분들이라 아유 늘상 걱정이고 막 그냥 조마조마하지 뭐. 그런 입장이죠 엄마로서. 그날 오후 얘들아 엄마랑 산책 가자. 와. 대우가 같이 가자. 이 갈 때 너무 이쁘다. 그치 세영아? 날씨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고 시원하고. 가족이 함께 산책에 나선 모양인데요. 네, 뭐 수영하고 좀 틈나면 이렇게 하천 따라서 좀 걷기도 하고 나오면 또 기분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좀 뭐랄까 환기가 되죠.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살 빼는 것 좀 도와주고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니 근데 우리 동네 진짜 좋지 않냐? 자신을 걱정해주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되찾고 싶은 지연 씨인데요. 과연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 그리고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체성분 분석이랑 혈액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체중이 87kg, 그리고 BMI가 34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과체중이고 비만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체지방,
양이 38%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당뇨나 뭐 고혈압, 고지혈증 올 수 있겠다. 그래서 관리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전체 체중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체지방량이었는데요. 이러한 체내 내장 지방은 혈중 독소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내장 지방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혈당이나 지방 대사를 교란하고 호르몬까지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만들어서 심혈관 질환이나 각종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내장 지방은 당뇨와 고혈압 등의 대사 질환을 유발하고 이는 뇌경색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 시작에는 뜻밖에도 효소 부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화 효소는 위창자관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기반의 촉매제로 우리 몸에서 영양소의 분해와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소화 효소가 부족할 경우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고 염증 물질과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서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 중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한국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밥과 면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소화효소는 바로 아밀라아제입니다.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을 빠르게 분해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몸속에 흡수시키고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소화가 되지 못한 것들이 몸에 불편감과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밀라아제와 같은 소화효소를 보충해주게 되면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큰 결심을 했다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복싱 좀 배우러 왔거든요. 네, 이쪽에 앉으세요. 네. 처음에 오시면은 이제 스트레칭 먼저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줄넘기 이제 3라운드 하시는데 1시간에서 근데 왜 하필 복싱일까요? 살 빼려고. 어떨 것 같아요, 복싱 배우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해봐야 알겠죠. 이쪽으로 보세요. 네, 처음에 이제 스트레칭 먼저 해볼게요. 깍지 끼시고 손목 발목 돌리기. 네,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어깨 돌리기. 준비 운동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데요. 하나, 보기엔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잘 되질 않습니다. 둘. 단순히 반복하는 동작에 벌써부터 다리가 뻐근한데요. 이것도 힘들어 진짜. 이제 시작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유산소 운동이랑 이제 무산소 운동이랑 같이 이제 겸해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하게 꾸준하게 운동만 하시면은 예, 확실하게 다이어트는 됩니다. 몸풀기가 끝나자 오른발은 손 안 밟게. 기본 자세부터 익혀보는데 잘 되진 않고 뭔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둘, 다시. 하나. 힘들어요 생각보다.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팔이 너무 아파요. 편하게 누워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같이 올라가면서 그렇지. 조금만 해주시고. 배만 아니 다리만 올리기로 두 개 같이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조금만 더. 유난히 도드라지는 뱃살. 이렇게 하면 정말 이 뱃살과 헤어질 수 있을까요? 어때요? 배 관리 돼요? 왜 저를 때리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배가 너무 땡겨요. 어. 운동은 되는 것 같은데 못 하겠어요. 우왕좌왕 첫 수업이 끝나고 현희 씨가 직행한 곳은 다름 아닌 고깃집.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갈급하게 운동하고 나면 좀 먹어줘야죠 고기를. 보기만 해도 맛있는 돼지고기. 맛있겠다. 이제 다 잘 구워졌겠다. 상추쌈에 고기 얹어 맛있게 한 입 먹어보는데요. 누가 말하길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죠? 오늘 현희 씨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운동했으니까 먹어도 되죠. 안 하고 먹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다시 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운동해야죠 또. 먹는 걸 참긴 힘들고
초보 단계의 운동만으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뱃살 고민. 현희 씨의 건강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만 지수들이 좀 높으세요. BMI 지수가 25보다 높으면 과체중으로 보는데 29.0이 나오셨고요. 체지방률 지수는 28보다 넘으시면은 비만으로 보는데 34.6으로 나오셔서 BMI 지수와 체지방 지수가 같이 높으세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결과는 혈당 지수입니다. 내장 지방은 당뇨를 더 악화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즉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나쁜 염증 물질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고 당뇨병을 일으키고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증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늘어난 뱃살이 당뇨까지 이어진 현희 씨. 그녀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녀가 찾는 것은 간단히 먹기 편한 시리얼. 우유만 있으면 한 끼 해결입니다. 현희 씨는 오랫동안 아침을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시리얼 먹어요, 저는. 밥 대신. 아침에는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뭐 군것질 할 때도 있고 뭐 라면 같은 거 좋아해서 그런 것도 또 먹고 그래요. 일명 집순이라는 현희 씨. 사실 그녀는 운동마저도 집에서 하는 걸 선호합니다. 드시고 바로 운동을 좀 하세요. 먹었으니까 해야지. 하루에 얼마나 하시는데요? 하루에 한 99분 타요. 99분. 왜 하필이면 99분? 얘가 99분 지나면 다시 리셋이 돼갖고 0이 되거든요. 그럼 뭐 그래도 많이 타시네요. 네, 그렇게는 타요 매일. 하지만 애써 운동을 하고 돌아서자마자 이렇게 먹을 것부터 찾는 게 문제인데요. 너무 맛있어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다 좋아하죠. 면으로 된 뭐 짜장면도 좋아하고 이런 라면 종류 좋아하고 뭐 빵도 좋아하고. 아까 보니까 라면 종류도 많으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뭔가 또 있다는데요. 숨겨둔 간식들입니다. 참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그냥 하얀 밀가루로 한 거보단 잡곡이 밥도 그게 낫다고 하니까 얘도 그런 걸로 해서 골라서 먹는 거예요. 과자는 그래도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어요. 방금 한 말이 무색하게 간식을 챙겨 나오는 현희 씨. 살이 쪄서 몸이 안 좋아졌지만 이 간식을 끊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 다음 순서로 먹는 것은 병원에서 받은 여러 가지 처방약들인데요. 증상이 있어서 가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저희 신랑이 병원 가서 뭐 진찰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그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저도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은 정상인데 제가 혈당이 너무 높다고 그때 400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당장 약 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처방받아서 고지혈하고 당뇨하고 그렇게 약을 먹게 됐어요. 매일 약을 먹어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건강 상태.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젊은 시절 풋풋하고 건강미 넘쳤던 모습은 다 옛 이야기. 이제는 사진 속에나 남아 있습니다. 배도 나오고 막 이런 데도 살이 막 처지고 이러니까 예. 제일 걱정되시는 데가 어디예요? 뱃살이죠. 뱃살이 안 줄더라고요. 유달리 배에 집중되는 살들. 보기만 해도 답답한 이 뱃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둘레가 늘어나고 그게 건강 문제로 직결되는 건 현희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쌓여서 배가 나오고 복부 비만 상태가 되면 지방간이 생기고 혈액에 지방이 유입되면서 혈중 지질 농도가 높아져 고지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복부 비만이 아닌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 더 높아지게 됩니다. 허리둘레가 5cm씩 늘어날 때마다 사망 위험 역시 1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여러 질환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을 관리할 땐 체중보다 허리둘레를 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요즘엔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느낌이랍니다. 아이고, 얼마나 늘었을라나.
몸무게 좀 재보자. 현순 씨의 빼놓을 수 없는 아침 일과 중 하나가 바로 몸무게를 확인하는 건데요. 아유 진짜 너무하네. 야속한 체중계 바늘. 왜 이렇게 체중이 좀 계속 뿌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야. 한 숟갈 덜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바늘이 안 움직이네. 변함이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몇 년째 계속 되풀이되는 현순 씨의 고민. 먹는 것도 특별히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체중이 줄기는커녕 왜 자꾸 늘어만 가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은 한다는데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다이어트 도시락이요. 어디 가시는데요? 예? 그냥 최대한 다이어트 뱃살 좀 빼볼까 하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그런 식품으로만 해봤어요, 준비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재료들로만 엄선한 도시락. 내일 아침 체중계 바늘은 이 노력에 보답을 해줄까요? 뭘 입고 가나. 출근 준비에 나선 현순 씨. 매일 아침 입을 옷을 고르는 것도 은근 스트레스랍니다.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기가 쉽지 않아졌으니까요. 취향 대신 얼마나 가려지는지가 더 중요한 항목이 됐죠. 어머니 옷이 다 조금 비슷비슷해 보세요. 바지도 그렇고. 최대한 배를 가려야 되니까 최대한 커야 돼요. 저는 작은 거 절대 못 입고 짝 붙는 옷 절대 못 입어요. 입고는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바지는요? 바지도 최대한 벙벙해야죠. 티나지 않게. 그래서 헐렁헐렁해 그렇게 다녀야 돼. 다 고무줄 바지네요? 네, 허리가 쪼이니까 최대한 숨쉬기가 편해야 되니까. 뱃살이 어떠신데요? 장난 아니에요. 한번 봐요. 이래요. 이거 어떡하면. 이래요. 이거 봐요. 장난 아니에요, 이 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이거 다 나눠주고 싶은데 아무도 안 가져가네. 아우, 이거 어떻게 없애요? 이거 어떻게 없애? 몇 년 사이 현순 씨의 최대 고민으로 자리 잡은 뱃살.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이거 봐, 이거. 한 40대 후반 중반부터 찌기 시작하더니 50대 초반, 지금은 뭐 뺄래야 너무 안 빠지는 것 같아. 뱃살이 진짜로 너무 안 빠지네. 뱃살이 제일 안 빠져요? 뱃살이 제일 안 빠져요. 얼굴도 그렇게 얼굴도 얼굴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배인데 이 뱃살을 어떻게 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건강하고 싱그러웠던 젊은 시절은 꿈같이 지나고 뱃살과 함께 중년의 고개를 넘어야 하는 현실. 뱃살 좀 빼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아침 한 끼 굶어보면 누가 말을 시켜도 말을 못해요. 쳐다볼 기운도 없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진짜 굶어서 살 뺀다는 거는 진짜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빼셨는지 진짜 기적 같아. 살 빼신 분들 보면은. 살이 찌면서 불편해진 일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고, 이놈 뱃살 때문에 그냥 양말 신는 게 제일 힘들어. 이놈 뱃살 때문에 그냥 구부러지지가 않네 그냥. 아우 이놈의 배. 아우 진짜. 아휴, 정말로. 에휴,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든 거요. 아휴. 가자 또. 가자. 갱년기 이후 체중이 증가하면서 현순 씨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차려입고 나가야 할 자리가 생기는 일도 걱정스러워졌다죠. 입고 신는 것도 편한 것만 찾게 된답니다. 배가 이렇게 꼬부러지니까 피가 얼굴로 쏠려갖고 숨을 못 쉬겠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숨 차시는 거예요? 네. 뭐 양말 신고 신발 신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아래가 안 보여. 이런 상황이니 다이어트는 필수.
도시락까지 준비해서 나선 출근길인데요. 조금은 귀찮고 힘들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출근은 여기 자전거로 하세요? 네. 가까우니까요. 얼마나? 네, 자전거로 한 5분이면 가요. 네, 제 유일한 낙이에요. 일터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자전거를 타면 불과 5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가까운 곳입니다. 하지만 출근을 한 후엔 운동을 하기 위해 따로 시간 내기가 힘든 상황. 때문에 현순 씨는 자전거로 집 주변을 몇 바퀴 돈 뒤에 출근을 한답니다. 관절에도 부담이 덜 가니 현순 씨에겐 안성맞춤이죠. 상가 안의 작은 공방. 이곳이 그녀의 일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작고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던 현순 씨. 조금씩 만들어보던 취미 생활이 본격적인 직업이 됐죠. 좁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그녀의 꿈도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구슬공예. 구슬공예? 예. 언제부터 여기?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뭐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수백 가지 재료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는 공방 안. 하지만 어디에 어떤 것들이 수납돼 있는지 현순 씨의 머릿속엔 컴퓨터처럼 정리가 돼 있답니다. 작은 구슬 하나하나가 쌓여 작품이 돼가는 과정이 마치 마술같이 느껴진다는데요. 몰입해서 만들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그러다 보니 꼼짝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깨, 손목, 다리. 동시에 통증이 밀려옵니다. 하여튼 오래 앉아 있거나 좀 많이 걷거나 하면은 엄청 붓죠, 다리가. 한참을 눌러줘야 돼요. 막 이렇게 주물러주고. 작업을 하다가도 잊지 않아야 하는 식후 2시간 혈당 검사. 140 미만이 정상이지만 현순 씨의 경우는 210. 체중 증가와 함께 달갑지 않은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고혈압의 당뇨, 고지혈증 전 단계까지. 고혈압, 당뇨, 피가 막히고 그래서 혈액순환제 먹고 있죠. 예, 고지혈 증상 예방 차원에서 고지혈 예방약도 먹고 있어요. 아무래도 피가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자는 차원에서 먹고 있어요. 아이고, 배꼽 시계가 그냥 정확하네 그냥. 아유, 벌써 밥 먹을 시간이 됐네. 처음 조금씩 살이 찔 땐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현순 씨. 하지만 혈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상황은 달라졌죠. 즐거운 점심시간. 살을 빼기 위해 굶어도 보고 유행한다는 갖가지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진 못했답니다. 아유, 아무리 다이어트식이지만 진짜 이거 갖고 안 되겠네. 안 되겠다. 비빔국수 하나 시켜 먹어야 되겠다. 다이어트 식단만 먹으면 왜 이리 맵고 단 음식이 당기는지 오늘도 실패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최대의 적은 아는 맛이라더니 식욕 앞에서 어김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어느 항우 장사가 온들 이 매콤 달콤한 맛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뭐 언니 살찌니까 그만 드세요. 국수 드시는 거예요? 아니 어떡해. 좀 찐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이 드시는 게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살찌고 뱃살 나오니까 그만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후 작업을 하다 말고 어디론가 움직이는 현순 씨. 공방 뒤쪽에 마련된 좁은 공간에 잠시 몸을 누입니다.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있다 보니 퉁퉁 부어버린 다리. 잠시 눈을 붙여 휴식을 취해봅니다.
이런 반복된 생활을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맘처럼 쉽지 않다는 현순 씨. 적은 운동량, 과다한 탄수화물에 배달 음식을 즐겨 먹는 현순 씨의 일상. 현재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가장 고민스럽다는 뱃살. 검사 결과 허리둘레는 112cm. 이렇게 있는 건 이제 내장 지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간하고 피부 사이에 지방이 많이 껴있고요. 지방간 섬유화 검사까지 마친 현순 씨. 현재의 상태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검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인바디를 했는데 BMI가 지금 34.7이 나오셨어요. 이거는 이제 고도 비만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그럼 비만이 어디가 중요하냐 봤더니 특히 복부 비만이 제일 심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도 비만인데다가 복부 비만 심하시고요. 체중 관리하셔야지만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이 개선될 수 있으세요. 복부뿐 아니라 지방간까지 생긴 상태. 피부 안쪽에 쌓이는 피하 지방이 과해지면 내장에도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하는데요. 내장 지방은 복부 비만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해서 당뇨를 악화시키고 또 복부 비만을 인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도 같이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